안녕하십니까. 서초동 법무사 김진욱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즉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고, 이후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보증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다른 소송사건과 달라서 셀프 소송이 가능한 아주 법리가 간단한 소송입니다. 사법연수원교재의 요건사실론이라는 교재를 보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로 임차인인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일단 임대차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지급,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라는 것을 목차로 잡아서 쓰면 되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공격 가능한 방어 방법이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의 경우에서는 묵시적 계약갱신이다. 그러니까 아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제를 해야 된다. 임차인이 그동안 차임이 연체됐다든지 아니면은 임차주택에 어떤 파손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나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전에는 절대 임차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나는 이미 집을 팔았다.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 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했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차 목적물, 그러니까 집을 먼저 비워줘야지만 내가 돈을 준다라는 식의 동시행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채무자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절대로 돈을 줄 수가 없다. 또는 이 임차인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임대차 계약서만 써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연수원 교재 요건사실론에는 이 6가지 항변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그렇게 법리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셀프로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소송의 진행 절차입니다. 소송은 일단은 소장을 쓰게 되는데, 소장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 원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피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것은 만약에 송달이 안 될 경우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주민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제목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 청구 취지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은 원고, 그 다음에 집주인은 피고라고 한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이면 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을 비우기 전에는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이자만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번 송달일부터 완질, 변제일까지 연 12%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아주 간단한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원인은 아까 마찬가지로 요건사실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차를 잡습니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체결. 세 번째는 임차 보증금을 지급했다. 네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는다. 아주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자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일단 증거자료가 되고,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했다라는 어떤 내용 증명이라든지, 또는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이미 집을 내놔서 공인중개인이 이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이라든지, 또는 서로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통상 법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3일에서 5일 사이에 임대인한테 소장 부본이 등기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피고는
소장 무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1개월이 지나도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변론 없이 승소하였다는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꼭 30일이라고 규정되는 건 아니고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피고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게 되면 다시 소송은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넣으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게 되고 다시 그 답변서는 원고인 임차인한테 와서 원고인 임차인은 받은 날로부터 3주 안에 준비서면을 내게 됩니다. 준비서면은 뭐냐면 변론을 준비한다라는 어떤 명칭의 준비서면인데 최초 원고가 내는 건 소장, 그 다음에 피고가 내는 건 답변서, 그 다음에는 원피고 모두 내는 서류는 전부 준비서면입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을 내게 되면 또 피고가 또 역시 받아서 3주 안에 또 준비서면을 내게 되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은 원고하고 피고 둘 다 법원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인데 당사자 중에 일방이 참석하지 않으면 속행으로 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을 통상 2번을 잡게 되는데 둘 다 불출석하게 되면은 불이익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이해가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판결 선고 날짜를 잡고 판결 선고일에는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 있으면 집으로 판결문이 등기로 송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기간이 항소 기간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2심으로 가고 1심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법원에 가서 송달 확정 증명원, 그 다음에 판결문 원본을 가지고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문, 송달 확정 증명원, 집행문이 있으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경매 절차를 해서 배당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장점이 연 12%의 이자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우지 않고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을 비우지 않는다 그러면 소장 무번이 송달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법리가 어려운 사건, 복잡한 사건은 법률사무소의 어떤 조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셀프로 소송이 가능한 소송입니다. 이상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